네, 내일 또 대규모 이 집회가 열릴 예정입니다. 이번에는 보수단체 집회뿐만 아니라 진보 진영까지도 집회에 나설 예정입니다. 정말 정치권이 강대강 대결 국면인데 야외에서도 장외에서도 국회 밖에서도 대규모 이 진영 간의 집회가 열릴 것 같습니다. 특히 눈길을 끄는 것은 한 집회 주최 단체가 중고등학생에게 참석을 독려하는 포스터를 배포해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이 포스터 내용을 좀 보니까요. 제1차 윤석열 퇴진 중고등학생 촛불 좀비 집회다라고 해서 드레스 코드는 교복과 학생증이다 이런 얘기가 좀 실려 있습니다. 일각에서는 이 집회에 참석하면은 봉사 시간으로 인정받는다 이런 얘기가 지금 나오긴 합니다만은 서울시 교육청은 집회 참석으로 학생들이 의무적으로 수행해야 되는 봉사 시간 인정받을 수는 없다라고 해서 이것은 가짜 뉴스다 이렇게 분명히 선을 긋습니다. 자, 어쨌든 중고등학생 촛불 집회까지도 등장하면서 정치권에 이어서 장외에서도 또다시 우리 사회가 분열되는 게 아닌가 걱정이 큽니다. 과거에 보수 진영 집회 또 윤석열 대통령 퇴진 관련된 촛불 집회에서 했던 정치인들 또 정강훈 목사 얘기 들어보겠습니다. 우리가 함께 행동해서 윤석열 정부를 끝까지 5년 채우지 못하게 하고 윤석열 정부가 국민의 뜻에 따라서 빨리 퇴진할 수 있도록 만들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들이 대한민국의 주인입니다. 여러분들이 주권자입니다. 여러분들이 뽑은 대통령 여러분들이 다시 물러나게도 할 수 있습니다. 그게 바로 진정한 국민주권 실현입니다. 여러분, 윤석열은 퇴진하라. 12월 전까지 탄핵을 결행하겠다고 당신들이 지금 하는데 당신들 정신 차려. 아직도 저 좌파 세력들이 윤석열을 탄핵시키고 김건희를 깜빡에 집어넣고 다시 인민공화국을 만들려는 세력에 대하여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네, 오늘 국회에서도 여야 간의 강대강 충돌이 있었습니다. 내일 광화문 광장에서도 이 강대강 이 집회 충돌이 있지 않을까 매우 우려스럽습니다. 최대 인원이 양쪽 진영 다 합쳐서 15만 명이라고 하니까 네. 굉장히 좀 사회적 분열이 이제 현실로 나타나는 것 같습니다. 좀 정치권에 계신 분으로서 좀 어떻습니까? 책임감이 좀 무겁지 않습니까? 네, 무겁고 좀 걱정이죠. 우리 사회가 지금 가장 지향해야 될 게 국민통합, 사회통합인데요. 예. 지금 김용민 의원이나 이제 안민석 의원 같은 경우에는 대통령 탄핵을 운운하거든요. 예. 네, 이것은 어떤 윤석열 정부가 지금 출범한 지 6개월도 되지 않았고, 예. 그리고 어떤 권력형 비리라든지 아니면은 특별한 어떤 잘못한 것도 없거든요. 예. 그런데 이렇게 대통령 탄핵을 지금 마음대로 내놓고 한다? 이거는 닥치고 대선 불복이다. 이렇게밖에는 평가할 수가 없는 거예요. 바로 이런 움직임 때문에 무슨 대통령 탄핵을 위해서 중고생도 모이자 이런 것까지 지금 일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예. 네. 그래서 참 답답합니다. 이 중고생 집회를 주최하고 있는 주최 측의 이 책임자가 과거 옛 통진당 출신 인사다. 그리고 사실 중고생이 아니에요, 그렇죠? 예, 나이는 20대 중반이신 분인데 이 부분은 어떻게 보세요? 이 중고등학생 촛불 집회 문제는 어떻게 보고 계세요? 저는 이제 어찌됐든 집회를 여는 주최 측이 전직 통진당 관련자든 아니든 간에 예. 중요한 건 학생들이 얼마나 나올 수 있을까 여부인데요. 예, 정치적 구호에 불과하다 이 뜻인가요, 그러면? 아니 정치적 구호라기보다 예. 이렇게 같이 해보자라고 제안은 했지만 과연 실제로? 지금 실제로 요새 그 중고등학생들이 수학 여행하고요. 그리고 바깥에서 야외 활동을 많이 하는 시즌이에요. 그래서 실제로 뉴스를 접한다 하더라도 여기에 예. 호응해서 얼마나 많은 학생들이 집회에 나올지 특히나 이제 드레스 코드가 교복이라고 하고 또 학생증을 가지고 나와야 된다고 하는데요. 이렇게까지 참여 의식이 있을지 저는 첫 번째 그게 좀 의문이고요. 예. 설령 그렇다 한다 하더라도 좀 소수의 인원이 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좀 들기도 하는데 예. 제가 보기에는 제한은 제한으로 그칠 가능성도 있고요. 실제로 그 밖에 청소년보다는 일반 민주당원이라든가 예. 일반 시민들이라든가 어찌됐든 지금 윤석열 정부의 이제 국정 운영에 대해서 불만이 있는 예. 그런 분들이 촛불 집회에 나오지 않을까라는 전망은 해봅니다. 예.
그러니까 이제 촛불 집회를 주최하는 주최 측이 있고 그 네. 옆에 한쪽에서 이제 이 중고생 시민연대, 촛불 중고생 시민연대라고 하는 곳이 이제 또 그렇죠. 이제 드레스 코드로 교복을 입은 학생들을 모아서 같이 연합해서 하겠다는 뜻이겠죠. 예. 근데 2016년 박근혜 최순실 국정농단 예. 사태 때 그때도 굉장히 다종다기한 모임 주체들이 예. 나와서 촛불 집회에 참여를 했거든요. 그래서 나름의 뭐 깃발을 들고 나왔기 때문에 그 중에 한 집단이 예. 되지 않을까 싶고요. 지금 이 집회 전체 집회를 주관하는 곳하고 동일한 곳은 아닌 예.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어쨌든 한 곳에 부스를 마련할 수는 있겠지만 이분들이 뭐 주축이 되거나 뭐 이러진 않을 것 같은 판단이 듭니다. 예, 물론 이제 중고등 학생들도 이제 자신들의 이제 정치적인 어떤 사상이나 표현의 자유가 있으니까요. 이제 표출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좀 걱정하는 시선도 분명히 좀 같이 공존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왜 이 지경까지 됐을까요? 왜 이렇게 우리 사회가 양진영으로 한쪽에선 탄핵을 또 한쪽에서는 지금 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검찰 수사를 받게 될지 아니면 뭘지 모르겠습니다만은 그런 부분을 또 요구하는 왜 이렇게 여기까지 왔을까요? 우리가 이제 48년에 헌법이 공포가 되고 시행되면서 이제 헌정을 쭉 해왔지 않습니까? 70년 넘게. 그 과정에서 양 진영이라고 대표될 수 있는 그런 두 정치 세력들이 다툼을 하는 과정에서 갈등의 골이 너무 깊어지는 예. 그리고 사회 통합과 국민 통합을 이룰 만한 그러한 적절한 조치들이 시기를 많이 놓친 가운데 시간을 끌고 중첩되고 이런 과정들이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보면은 임기 시작한 지 6개월도 안 된 정부에 대해서 탄핵을 얘기한다. 이 얘기는 본인들과 생각이 다른 정당이 집권을 할 때에는 얼마 되지 않아서 또 탄핵을 요구하는 집회가 뭐 광화문광장을 중심으로 있고 이게 계속 반복이 된단 말이죠. 그렇다면은 우리가 헌정을 이렇게 하는 이유가 무엇이냐 그런 의문이 들고 지금 중고등학생까지 이렇게 정치적인 이슈에 참여하게끔 만들어서 교복 입고 나오라는 거 아니에요? 옛날에 자유당 때 관제 시위할 때 그런 생각이 들어요. 학생들을 이용하는 이 지경까지 갔다는 것은 정치권에 계신 분들 뭐 모든 사람들이 이 헌정 시스템을 이 제대로 유지하기 위해서 어떤 생각을 해야 되느냐를 이제 진짜로 고민을 해야 될 때예요. 이대로는 안 된다는 인식을 국민들께 계속 줄 겁니다. 근데 저는 참 답답한 게요. 이게 지금 2017년에 촛불 집회가 있었다. 이런 단서가 붙어가지고 이번에도 퇴진 촛불 집회를 한다. 정당화라거든요. 이거 전제 자체가 잘못된 거예요. 예. 아니 지금 윤석열 대통령이 취임한 지가 6개월밖에 안 됐는데 그동안 국정농단 같은 상황이 있었나요? 아니지 않습니까? 이건 그야말로 더불어민주당에서도 지금 김용민, 안민석 의원 정도의 선전선동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더불어민주당 의원들 대부분도 동의하지 않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어떤 몇몇에 의한 선전선동으로 나라를 어지럽히고 국민의 어떤 국론을 분열시키는 것, 그거는 정치가 해서는 안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 뭐 짧게 의견 좀. 뭐 정치를 잘하고 있으면 뭐 오라 해도 안 오겠죠. 지금 뭐 경제는 굉장히 어렵습니다. 예. 굉장히 안팎으로 어려운데 외교는 뭐 엉망이죠. 지금 안보는 굉장히 불안합니다. 근데 지금 윤석열 대통령이 신경 쓰는 거는 감사원이나 검찰 동원해서 야당 탄압하는 거 이것만 하고 있거든요. 국민들은 압니다. 지지율 다 나타나는 거예요. 정치를 잘하고 있으면 아무리 선동하고 아무리 오라 해도 안 나옵니다. 예. 왜 많이 나오겠습니까? 저는 많이 나올 걸로 봅니다. 국회의원들도 아마 제가 보기엔 이번에 개인적으로 많이 참여할 겁니다. 왜냐하면 국민들의 뜻을 받는 게 국회의원입니다. 정치인들은 국민 뜻을 벗어날 수 없어요. 근데 이거 저는 뭐 이게 특정 뭐 고등학생이라든지 아니면 통장 출신이다 이건 중요하지 않다고 봅니다. 많은 섹터 중에 하나고 사실 촛불 집회 시작된 지 8월부터 시작됐습니다. 한 10회 정도 했거든요. 그러니까 국민들한테 제대로 정치를 제대로 해라. 먹고 사는 문제 좀 해결해라. 그런 목소리입니다. 여기서 뭐 탄핵 나올 수 있죠. 헌정 안에 있는 겁니다. 대선 불복이면 당연히 부정선거라고 얘기하겠죠. 부정선거 말씀하시는 분 있지 않습니까? 전 대표, 황교안 대표는 지금도 부정선거라고 얘기해요. 민주당이 부정선거 얘기하는 사람 한 사람도 없습니다. 탄핵이라든지 하해라는 거 헌정 질서 내에 있는 겁니다. 제가 보기에는 부정선거 1도 안 나오고 있으니까 대선 불복 이런 얘기는 할 필요 없습니다. 네, 한 말씀만 드리죠. 이재명 대표에 대한 각종 비리 의혹이요. 10가지 정도 됩니다. 근데 이 10가지가 모두 문재인 정부 때 시작이 됐어요. 4년째, 2년째 수사가 대부분입니다. 문재인 정부 때 비롯된 모든 수사가 아직까지도 이어진다는 게 문제예요. 그렇다면 문재인 정부 때 이재명 대표가 탄압을 받았었느냐? 이거는 정치 탄압이나 야당 탄압이 아닙니다.
예, 이 얘기는 지금은 이제 문재인 대통령이 예. 아니고요. 뭐 윤석열 검찰총장도 아니고 자꾸 그 말씀하시는데 지금은 권력이 바뀌었잖아요. 바뀐 걸 말씀하셔야 되는데 맨날 옛날 얘기 하세요. 맨날 민주당 탓하고. 알겠습니다. 이 얘기는 뒤에 이제 또 이재명 대표 얘기를 해야 할 수밖에 없으니까 그때 조금 더 이어가겠습니다. 자, 다음 유감 보겠습니다. 예, 트러스 영국 총리가 결국 사임했습니다. 취임한 지 44일 만입니다. 영국 경제를 살리겠다고 감세 정책을 꺼내놨는데 이게 글로벌 경기 침체 가속화 우려 속에서 굉장한 시장 혼란을 가져왔습니다. 결국 영국 시장이 오히려 금융시장이 붕괴될 것이라는 우려가 나오면서 결국 사임하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트러스 총리의 취임부터 사임까지 들어보겠습니다. I will get Britain working again. I have a bold plan to grow the economy through tax cuts and reform. I am a fighter and not a quitter. I have acted in the national interest to make sure that we have economic stability. I recognise, though, given the situation, I cannot deliver the mandate on which I was elected by the Conservative Party. I have therefore spoken to His Majesty the King to notify him that I am resigning as leader of the Conservative Party. 철의 여인이라 불렸던 마가렛 대처를 꿈꿨는데 취임 44일 만에 사임을 했습니다. 경제적인 요인이 가장 컸죠. 뭐 정치를 못해서가 아닙니다. 참 놀라운 일입니다. 그렇죠? 네, 아니 대영 제국의 몰락이라는 표현까지 나옵니다. 뭐 네. 예, 별 얘기가 다 있습니다. 예. 뭐 상원에 둔 양상추하고 트러스 총리하고 누가 더 먼저 상하냐 뭐 이런 예. 누가 더 오래 버티냐 뭐 이런 얘기도 나오고 사실상 이제 정치적 조롱거리가 돼서 물러나게 예. 된 측면도 있고 제일 중요한 건 경제 정책이고 감세 정책이죠. 450만 파운드라고 하죠. 그러니까 예. 우리로 치면은 73조 원에 달하는 건데요. 이것이 아무런 정책적 결정을 위한 논의가 없이 본인이 이제 독단적으로 결정을 하고 그것에 대한 후과를 다 홀로 책임져야 되는 상황이 돼서 스스로 물러서게 되는 이런 상황이 된 것 같고요. 예. 사실 이 문제는 우리하고도 좀 연동이 되는 측면이 있습니다. 윤석열 정부에서 60조 감세안을 내놨는데 이것이 주로는 부자 감세하고 연동이 좀 되어 있어요. 예. 특히 이제 법인세 같은 경우에도 25%에서 22%로 이제 3% 정도 줄인다는 입장인 건데 관련해서 제가 민주당 쪽에 국회 이제 그 예결위 위원들 취재를 좀 해보면 이 부분은 절대로 양보할 수가 없다. 왜냐하면 부자 감세를 통해서 서민 예산, 특히 이제 예. 민생과 관련된 뭐 노인 일자리라든가 특히 이제 국공립 어린이집 예. 등에 대한 이런 예산들이 축소된다면 이것은 민주당으로서는 받아들일 수 없다 이런 주장을 하고 있기 때문에 사실 입법국회가 끝난 다음에 바로 이어지는 예산국회에서 이 문제와 관련해서는 굉장히 뜨거운 쟁점이 될 걸로 보입니다. 알겠습니다. 트러스 총리 얘기는 그냥 영국 얘기만 하고선 넘어가려고 했는데 이게 또 여기 정치 이 얘기 해야 하시다 됩니다. 보니까 자꾸 국내의 이건 정치랑 반박을 연계가 해야죠. 되죠. 이 얘기 해야 되죠. 즉 감세 우리도 했다고 해서 영국처럼 그렇게 될 거라는 연상을 하시는데 영국에서 감세해서 총리가 갑자기 물러나게 되는 상황까지 간 것은 감세를 함으로써 벌충해야 될 국가 재정 건전성에 대한 대책 없이 그런 감세 정책을 발표했기 때문에 파운드화 가치가 확 폭락했다는 거예요. 우리는 감세 똑같이 하지만 국가 재정 상황이 영국하고는 달라요. 2배 이상 더 건전하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거를 영국 얘기하고 우리 얘기를 똑같이 감세했으니까 우리도 여기에 예. 대비해야 된다는 식으로 말씀하시는 것은 경강부회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저도 한 말씀 좀 드리죠. 길어지면 안 44일 만의 되는데. 사태예요. 44일 만의 사태. 근데 영국은 내각 책임제잖아요. 우리 대통령제가 아니잖아요. 다르다? 네. 그렇기 때문에 일단 여기서부터 다르고요. 그리고 이 트러스 총리 같은 경우는 1970년대 말에 대처 전 총리가 했던 그때의 그 정책을 모두 가지고 온 거예요. 그러니까 경기부양책들, 시대의 흐름을 읽지 못했죠. 그리고 감세하는데요. 유류세 인하 같은 건 왜 얘기 안 하시죠? 예. 이게 선택적이면 안 되는 거죠. 알겠습니다. 사실은 뭐 감세 정책이라든지 여러 가지 논란이 있었는데 전 세계적으로 인플레이션을 잡기 위해서 굉장히 고강도의 금리 인상 기조를 긴축 정책을 펴고 있는 상황에서 감세를 통해서 돈을 시중에 많이 풀겠다고 하니까 전 세계 시장이 깜짝 놀랐던 겁니다. 어쨌든 브리텔리 이 영국이 이탈리아와 비슷하게 정치적, 경제적으로 혼란으로 빠진다 뭐 이런 얘기가 나오면서 영국 국민들이 굉장히 좀 화를 내는 일도 있었습니다. 어쨌든 대영 제국의 몰락이라는 얘기까지 나오네요. 자, 다음 유감 보겠습니다. 자, 이은재 전 미래통합당 의원이 전문 건설공제조합 이사장에 내정이 됐습니다. 근데 그 이후에 여러 가지 논란이 좀 있습니다. 최근에는 사기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다 이런 사실까지 좀
나왔습니다. 이 국회 사무처에 입법과 정책개발비 1,200만 원을 빼돌린 혐의로 기소가 돼서 지금 재판이 진행 중이다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과거 혹시 이은재 전 의원이 했던 얘기를 잠깐 들어볼 수 있을까요? 그거 아니에요? 그 어디서 해먹던 머리입니까 도대체? 강남 집까지 저렇게 올라가. 이야기라는 게 아니 지금 왜 자꾸만 땡판 놓으시는 거예요? 질의하는데. 아니 그 차분하게 질의하세요. 차분하게 하시고. 차분하게 하는데 계속 중간에서 지금 대신해 놓으신 거 아닙니까? 오늘은 위원장님께 제가 간곡하게 부탁 말씀드리는데 만약에 이렇게 그 동료 의원들의 질의에 대해서 평가하고 그 다음에 야지 놓고 이런 의원은 퇴출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윤희석 그 대변인, 그 전문 건설 공제조합 이사장에 이제 확정이 된 건 아니고 내정이니까 아직 결정된 건 아니에요, 그렇죠? 그래서 약간 이은재 전 의원이 과연 이런 경력이 있어서 이런 데 가는 게 맞는가 하는 것부터 좀 논란이 있고 지금 이제 좀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이제 재판 관련된 부분도 있고 김행 비대위원은 좀 부정적 기류로 얘기하시던데요. 예, 김행 비대위원이 이 몇몇 비대위원들과 예. 뜻을 같이 했다 이런 발언을 언론에서 했어요. 예. 즉 이은재 전 의원이 이런 전문건설공제조합 이사장 자리에 어울리지 않는 경력을 갖고 예. 또 다른 이런 사기 혐의 재판을 받는 가운데 그 자리에 내정이 됐다는 게 부적절하다. 그리고 이것은 결코 도움이 되지 않는다 모두에게 이런 발언을 하셨는데 예. 사기 재판 그건 뭐 다른 거라고 하더라도 경력을 보더라도 이 전문건설공제조합의 이사장이라는 자리가 적어도 금융기관의 근무 경력이 좀 있어서 그 전반적인 그 경제 상황에 대해서 능통하고 또 금융기관과의 어떤 협업이라든지 예. 건설공제조합 자체가 그런 일을 하는 데잖아요. 그런 경력이 없으니까 이 자리에 도대체 그럼 어떻게 갔느냐는 의문을 낳기가 충분하죠. 예. 따라서 뭐 지켜보자고 말씀하셨는데 11월 1일에 결정을 한다고 하니까 저도 똑같이 지켜보자는 말씀드립니다. 뭐 부정적이냐 찬성이냐 반대 이런 의사 표시는 안 하시네요. 저는 부적절하다고 봐요. 왜냐하면 말씀드렸잖아요. 이 경력상 여기서 이제 처음 공모를 해서 이 자리를 채우겠다고 한 건데 공모를 했는데 전혀 경력이 맞지 않는다는 것이 공모의 취지를 퇴색한 거니까 예. 그 부분에서는 부적절하다고 저 봅니다. 알겠습니다. 최근에 좀 여러 자리에 있는 분들이 좀 논란이 좀 되고 있습니다. 뭐 김문수 경제사회 노동위원장은 좀 다른 맥락입니다만 그분도 조금 논란이 됐었고요. 알겠습니다.